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태영호 공사가 여의도 국회에서 이 심재철 의원의 주선으로 자신의 책, 북한을 관찰하는 책, 어떻게 보면은 출판 기념회 비슷한 기자간담회를 했었죠. 태영호의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 이 책은 제가 당연히 사볼 겁니다. 지금 웬만하면은 중국 관련 내용들, 북한 관련 이 전문 서적들을 다 지금 수집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자료죠. 이 태영호 공사가 근데 어제 이 책 내용뿐은 아니라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북한이 CBID,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CBID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SBID, 충분한 비핵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 정도로 보고 있다. 태영호 공사는 CBID를 하려면 사찰단의 무작위 접근이 허용돼야 하는데 북한은 이를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볼 것이다. 북한에는 서울 강북구에 2배 정도 되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미국 등이 핵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정치범 수용소를 사찰하자고 하면 북한이 허용하겠냐.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나는 것인데 보여줄 리가 없다. 핵은 북한에게 체제 유지의 원천이자 창과 방패 역할을 한다고 했다. 때문에 설령 북미 정상회담에서 CBID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핵을 보유한 북을 전제로 모든 전략 세우고 북과 교류해야 한다. 도로, 철도 등을 우리가 놓고 북한의 중심을 우리가 뚫고 가야 한다. 도로와 철도를 놓고 마음껏 교류하면 북한이 과연 견뎌낼 수 있겠냐. 지금 이 태영호 공사의 이 발언에 대해서 하여튼 시종일관 갑자기 그렇게 트럼프를 막 찬양하다가 트럼프가 김정은과 야합한다라는 선동을 하는 보수파리, 주로 탄핵 선동했던 자들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오늘은 탄핵 선동했던 보수파리 유튜버 중 한 명이 비핵화 절대 불가능하다는 양심의 소리들. 그러니까 김정은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고, 그리고 누가 또 김정은이 반드시 비핵화한다 또 그런 식으로 의견 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비핵화라는 것을 틀을 짜가지고 연방제로 슬쩍 넘어가는 부분들, 이걸 주의해야 된다 그러고, 가급적 김정은이가 비핵화한다고 테이블에 나왔을 때 못 도망가게 꽉 잡아서 북한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김정은은 반드시 비핵화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들 대부분 태영호 공사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틀린 말 했습니까? 태영호 공사가 무작위 사찰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 보자, 막 군사시설 보자, 정수용소 보자, 심지어 북한의 그런 무슨 미사일들 민간 시설에다 둔 것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군사시설에다 두는 게 아니라 민간 집에다가 둔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 집에다가 미사일 둘 수 있습니까? 근데 북한은 민간인 집에다 둔다는 거예요. 이거 미사일이나 핵시설 같은 경우를. 그럼 미군이 들어갔을 때 그것도 막 찾아내야 된다는데, 그랬을 때 북한이 버틸 수 있냐? 그러다가 김정은 체제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이 태영공사의 얘기에 다들 동의를 하는 건데, 그럼 그랬을 때, 자, 김정은이가 CBID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럼 이왕 테이블에 나오는데, 그럼 테이블에서 나가라 그래? 일단 테이블에 앉혀놓고, 자, 얘기하면서 나는 CBID 못 받아들이겠다. 핵 보유국 인정해달라. 그러면 그때 트럼프가 박차고 나가가지고 해상 봉쇄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지금부터 안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들이 한다고 나왔는데, 트럼프가 데려나온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랑 손잡고 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태영호 공사의 시각, 김정은은 테이블 나와서 나는 핵 보유국 인정받겠다, 이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걱정합니까? 그걸 미국이 받아준다? 지금 태영호 공사는 북한 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CBID 받으면 북한 죽는다, 김정은 죽는다. 근데 그럼 미국 쪽을 보자 이거죠. 미국 쪽을. 트럼프가 회담장 나가서 자, 오늘부터 김정은이 이제 핵 보유를 인정하겠습니다.
감축만 좀 할 겁니다. 이렇게 둘이 손잡고 옷다발 걸어주고 한다고요? 트럼프가? 김정은이 무너지기 전에 트럼프 바로 쫓겨납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백인 저임금 노동자와 이 크리스찬들인데 그 기대를 얹고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인권 말살 체제가 중요한데 그런 김정은에게 핵을 선물로 주고 손을 들면은 중간선거 때문에 한다면서요. 중간선거.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중간선거 중요하지도 않지만은 글쎄 다른 트럼프가 뭐 완전히 이건 뭐 지지층 절반 이상을 날려버리는 일인데 그 미쳤다고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결된 문제인데 이 막 손쉽게 김정은 체제 유지와 안전을 보장해준다. 이건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핵을 뽑아내는 조건으로 체제 보장을 해준다. 저는 이것도요 다 수사라고 봐요.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국익에 해악을 끼치는 독재자들을 봐준 적이 있습니까? 자기 국익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좀 시간을 준 적은 있지만은 그런 독재자들을 끝까지 지켜준 적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한 명 한 명씩 다 봅시다. 자, 폴포트, 캄보디아의 폴포트. 그거 뭐 김일성이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독재자인데 그때 베트남하고 미국이 사이 안 좋으니까요. 월남전 이후의 문제예요. 월남전이 끝나고 베트남을 폴포트가 쳐들어가서 이 베트남과 붙었는데 그때 미국이 폴포트를 지원한다는 설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중국과 맞서는 베트남 쪽에다가 정보를 줘가지고 결국 폴포트를 제거하는데 힘을 보태줬단 말입니다. 막판에는. 처음에는 폴포트 좀 도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폴포트를 제거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라크 후세인. 후세인이 기본적으로 이란과 싸웠기 때문에 친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후세인도. 이란하고 맞붙으면서. 그리고 미국의 이해를 많이 반영해줬어요. 이라크의 후세인이. 그래서 좀 가다가 이게 갑자기 쿠웨이트를 쳐들어가 버리네? 중동을 해집고 다니네? 그래서 후세인의 이 군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1차 걸프전 때. 근데 그걸로도 안 돼서 바로 지금 트럼프의 안보 핵심인 존 볼턴이 주도해서 이놈이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다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그냥 잡아 죽였죠. 미군이 잡아 죽였습니다. 이 후세인은.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지금 이 북한 김정은과 비슷한 처지인 리비아의 카다피. 자, 핵 드러내고 바로 북미 수교 맺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체제 안전 보장을 무슨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로 된다 그러는데 어느 나라가 불가침 조약 맺었다고 안 쳐들어갑니까? 그거는 서로 싸울 것 같으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손잡았다 안 싸운다 이렇게 쇼를 하는 거지 싸울 것 같으니까 불가침 조약 맺는 거거든요. 그거 맺었다고 안 쳐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북한이랑 미국이랑 북미 수교 맺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 뭐 2만 명, 3만 명을 때려 죽이고 있다. 북미 수교를 한다는 얘기는 미국 대사관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빠르게 알다는 얘기 아니에요. 북한의 인권 탄압 정보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데 김정은이가 막 길바닥에서 2만 명, 3만 명을 죽이고 있다? 그 미국이 그냥 불가침 조약 맺었고 북미 수교 맺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쳐들어가죠. 그거. 그게 이미 리비아 때 드러났잖아요. 리비아 때 북미 수교 했어요. 리비아와 미국 수교 했습니다. 근데 카다피가 그 자스민 혁명 일어날 때 이 시위대를 때려 죽이니까 나토가 개입해가지고 카다피군 박살내고 나토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추적해서 카다피 은신처를 나토에게 알려주고 나토가 시민군에게 알려줘서 시민군이 카다피 잡아다가 몇 대 때리고 때려 죽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체제를 보장해 주냐고요? 인권 말살 독재 체제를 미국이 어떻게 체제를 보장해 줘요? 그것도 자기 국익에 맞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죠? 트럼프가? 트럼프뿐 아니라 그건 오바마든 클린턴이든 1인 독재 악마 정권을 왜 지켜줘야 되죠? 그 지켜줄 방법이 없어요. 지켜주고 싶어도. 오히려 북미 수교되면 더 못 지켜주죠. 지금이야 모르니까.
지금 밖에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핵 뒤진다고 전국 다니고 미 대사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더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왜 미국이 김정은과 야합을 하고 지켜준다고 계속 이렇게 허위 선동을 합니까? 그렇게 트럼프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트럼프에게 아무런 정치적 이득이 안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대구 국가경영포럼에 연사로 오시고 대구 집회도 함께하는 김일성 박사. 중학교 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기독교 운동하신 분이에요.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관으로서 미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트럼프를 이해하는 한마디로 진짜 미국통이죠. 조선일보나 보고 미국 떠드는 사람들과 다르게 미국을 손바닥처럼 보고 있고 특히 미국 기독교 움직임, 바로 북한 인권 말살체제를 때려 부수겠다는 그 움직임을 정확히 보는 김일성 박사가 왜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냐 세 가지 위에서 지금 저랑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정치적 이득에 안 맞는다. 대한민국을 버리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가 이득이 되냐는 거야. 한반도를 김정은에게 넘겨줬을 때 트럼프가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냐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이 허위선동, 이 탄핵 세력들이 뭐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그런다 막 이런 허위 사실까지 퍼뜨리는데 허위선동이죠. 허위선동. 뭐 사실까지는 아니고 뭐 추측이니까. 이미 이란 핵협정 파기하는 순간에 트럼프는 노벨상 끝났어요. 이란 핵협정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아군들이 다 미국 우방국들이 다 도장 찍었고 트럼프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거 파기하지 마라 난리를 쳤는데도 그걸 때려 부수고 파기해버렸는데 그래서 중동을 지금 화약고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계속 치고받고 있잖아요. 조만간 저거 3차 대전 벌어지기 딱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중동을.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은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란, 시리아 쓸어버리겠다. 거기에 지금 중국이 많이 개입해 있거든요.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개입해 있지만은 이 투자는 또 중국이 많이 해놔가지고 이란, 시리아를 그냥 완전히 끝장내서 중국의 중동 진출 막아버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 이란 핵협정 파기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이전해가지고 미 대사관을 갖다 놓고 중동에서 지금 3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노벨 평화상의 욕심이 있겠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중동하고 한마디로 중동 자체를 중국의 팽창의 방어막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그리고 대만을 통해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아버리고 있고. 그러면 한반도는 뭐냐? 서태평양 진출을 막는 거예요. 중국이 이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서해를 통해서 바다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를 대한민국과 북한을 점령해가지고 막아버리겠다는 거고 만약에 틈이 생기면은 저쪽 동북지역까지 확장시켜서 중국을 흔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거기서 왜 김정은과 딜을 쳐가지고 김정은이가 적화를 하도록 만들어줍니까? 그거를. 김정은이를 무너뜨려서 완전 자유정권을 만들었을 때 중국 동북을 흔들 수가 있는데 김정은 체제가 붕괴돼가지고 난민이 뭐 몇백만 명이 쏟아 나온다? 그게 제일 중국에 큰 타격을 줘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중국 흔드는 거. 그걸 놔두고 왜 독재자 김정은이에게 심지어 핵보유국을 선언하게 해준다? 아니 그럼 이란 핵협정은 왜 파기했습니까? 이 존 볼턴은 이란 핵협정 파기를 북한에게 주는 경고라 그랬어요. 너 똑바로 들어라 김정은이. 이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근데 이제 반대로 북한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 이란에게 경고가 들어가야지. 6월 12일 날 트럼프와 김정은이 어떤 합의냐를 하냐에 따라서 이란에게 경고가 되는데 거기서 핵보유국 손을 들어줘? 그럼 이란은? 이란 핵협정은 왜 파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지금 사실관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그 아주 빈약한 지식, 조선일보 기사 정도만 보는 빈약한 지식으로 북한은 절대 핵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 자기 말 맞았다고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미국의 노선과 방침을 다 왜곡 사실상 조작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미디어워치 TV 유튜브까지도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왜 이렇게 장밋빛 낙관만 하냐? 트럼프와 김정은 야합할 수 있는데 우리 독자들까지도 지금 전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바이러스 유포자들이. 제가 공개적인 질문을 할게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핵보유국을 인정해준다는
단 한 가지의 미국 쪽 증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백악관 익명의 관리자도 좋아요. 백악관 뭐 대변인부터 폼페이오, 존 볼턴, 백악관 익명의 관리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번에 김정은에게 핵 동결 정도로 미국이 양보할 생각이다. 이 발언한 거 하나라도 가져오라고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CBID에서 PBID로 올라가고 있고 그 이란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법, 대만에 대해서 조치하는 거, 중국에 대해서 지금 무역 보복으로 조치하는 거 어떻게 야합이 되냐고요. 김정은하고. 왜 현혹을 시키냐는 겁니다. 정상적인 독자들을. 그래서 얻는 게 뭐죠? 자, 불안하면 좋다 이거예요. 자, 김정은이가 CBI 안 받아들인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깨지는 거죠. 그럼 판 깨지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이미 일본에 지금 영국, 캐나다, 호주 군함들 다 들어와 있잖아요. 군용기하고. 해상 봉쇄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들어갔어. 막 뒤져. 뒤지는데 태용호 공사 말대로 야, 너희 여긴 못 뒤져. 이렇게 되면 거기서 깨지는데 가급적 미국이 들어가서 깨지는 게 낫죠. 어차피 깨질 바에야 밖에서 깨지는 것보다 일단 들어가서 뭐라도 잡아내면서 깨지는 게 낫거든요. 저는 트럼프는 그 발상이라고 봐요. 일단 들어가고 보자. 들어가서 빌미 잡자. 그래서 약간 약화될 수는 있어요. 이 협의 기준이. 근데 일단은 밀고 들어가서 실제로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린 적 있잖아요. 미디어스의 칼럼.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 일단 김정은이를 안심시킨 다음에 북한 지역 들어가서 김정은이 때려 죽이려고 그런다. 좌익하고 친북 애들은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CBI 안 받아들인다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뭐가 문제냐? 계속 이렇게 김정은과 트럼프가 야합한다는 이 허위선동이 뭐가 문제냐? 대한민국 국론을 더 강한 북한 개혁 개방안으로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 안 한다 CBI들이 받냐 안 받냐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입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트럼프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취재들을 계속 이슈화시켜가지고 어제 제가 방송한 내용에서 여기 대해서 약간 반론이 있는데 제가 말한 핵심은 탈북자도 가족을 만나게 하자. 문재인이 이번에 협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3만 명의 탈북자가 들어와 있는데 왜 가족들 탄압하냐? 탈북자도 가족 상봉시킨다. 이런 담론들을 계속 올리고 이런 담론을 미국에다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단순히 핵 뽑는 거 가지고 우린 만족 못한다. 핵은 니네가 알아서 뽑을 거 아니냐. 그 담론조차 못 나오잖아요. 계속 고란도 쓰면서 CBID 가지고 트럼프 의심이나 하고 트럼프 음해나 하면서 담론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지금. 북한은 어떤 식으로 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자유 세력을 확장할지 그런 논의들을 해야 될 시기에 트럼프 뒤에서 욕이 나면서 지금 나 수준 이하의 담론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전 뭐 솔직히 그런 사람들하고 뭐 토론해보라 그러는데 토론하고 싶지가 않아요. 토론한다는 것은 자기의 진실과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전혀. 전혀 없습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지금 분석하는지 그건 전혀 없고 그냥 자기 예측 맞았다 해가지고 그것만 신나는 사람들하고 무슨 토론합니까? 국익도 생각도 안 하고 애국적 관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토론해요? 저는 최소한 자유주의 노선이 북한을 덮칠 수 있다. 그건 우리 힘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전체적인 이 국제 전략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그게 지금 이번에 오는 김일선 박사하고 아마도 국가기념 포럼에 초청을 하게 될 장호석 소령. 최소한의 기본 국제지식, 정세 지식은 갖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선만 보고 떠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런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좀 연대를 해서 이 핵을 뽑니 마니는 좀 이제 얘기를 좀 안 하고 그건 미국이 어련히 알아서 뽑고 못 뽑으면 어련히 알아서 파기할 텐데 그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힘도 없고 전달도 안 되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는 겁니다. 제가 다음 방송 때 얘기했지만 이제 5월 18일이에요. 17일 날 강우와 폭우가 쏟아진다 그래가지고 17일에서 하루 연기해서 5월 18일 오후 2시 미 대사관과 오후 3시 일본 대사관 가서 그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끝장내라 이번 기회에. 기회는 왔다. 핵 뽑는 거 그건 제가 아마 그 성명서를 썼는데 그 얘기 자체가 뭐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그게 방점이 아니고 이번에 북한 들어갈 수 있는 김에 김정은이 같이 끝장내자. 그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좀 더 높은 담론. 핵은 어차피 미국이 해결할 거니까 해결 못하면 어차피 튀어나올 거고 우리는 북한 접수하는 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국민들을 일깨워서 사실은 그 힘 가지고 문재인도 다 내쫓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미 대사관하고 일본 대사관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